SKT가 뭐 동네 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해도 여기는 대형 통신사예요. 보안이 그래도 아닌가? 이것도 선입견인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내용. 야, SKT 해킹 어떻게 당한 거야? 도대체 악성 코드의 정체는 무엇이냐? 요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해킹이 다 똑같은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해킹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를 해커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만 해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장악하는 것도 우리는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해킹이라고 합니다. 에이, 그게 뭐가 해킹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다 똑같은 해킹이라고 해요. 유형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런 것처럼 악성 코드 또한 종류가 다릅니다. 악성 코드도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악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악성 코드인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랜섬웨어, 이거는 그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암호화를 시키는 동작을 수행하고요.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코드는 아무 짓도 안 해.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랑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싹 다 긁어가지고 해커 컴퓨터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이 렛, 리모트 액세스 툴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에서 접속을 하기 위한 용도의 악성 코드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컴퓨터를 장악해서 내 맘대로 막 만진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렛 종류의 악성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SKT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어떤 종류인지 궁금하시죠? 과연 SKT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어떤 것일까? 기사에 따르면요, BPF 도어 공격이 관찰됐대요. 여기서도 굉장히 황당한 게, 이것도 SKT가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뭐냐? 트렌드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어떤 보고서를 마침 냈는데, 그 보고서에 통신 회사에서 BPF 도어 공격이 관찰됐다, SKT라고 얘기는 안 했어. 한국의 통신사에서 나타난 악성 코드 트래픽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통신사가 많아요? 3개밖에 없어. KT, LGU+, SKT야. 그런데 하필 지금 최근 해킹이 일어난 게 SKT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거 너지? 지금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SKT 이거 BPF 도어 공격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SKT가 뭐라고 말해요?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을 얻죠. 맞구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말이죠. 조사 중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찜찜한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났어. 사람들이 아 그래 이거구나 라고 했는데, 확신을 얻었던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T사에서 이런 공지문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용된 악성 코드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찾아보니까 이게 BPF 도어 해시 값입니다. 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죠. BPF 도어 맞구나. 그리고 실제로 1차 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개했어요. 이건 뭐 빼박이죠. BPF 도어 악성 코드가 맞다. 그러면 BPF 도어가 어떤 악성 코드인지 살짝만 이야기를 드리면요, 버클리 패킷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한 백도어입니다. 버클리 패킷 필터는 리눅스 커널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커널은 뭐냐면 운영체제의 핵심 코어를 우리는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 언어, 파이썬보다 더 저수준, 로우 레벨의 단의 기능인 거예요. 그 말은 이 BPF 도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의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요. 즉 얘는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고 정말 고도화된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BPF 도어를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중국 해커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야, 중국 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국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다들 중국을 처음에 의심했지만 이 BPF 도어는 여러분들 깃허브에 지금 다 뿌려져 있어요. 누구나 이걸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든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BPF 도어는 그럼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냐? 랜섬웨어냐? 인포스틸러냐? 렛이냐? 소스 코드를 잘 보면
get shell이라고 적혀져 있죠. shell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shell은 뭐냐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hell에 들어간다 이꼴 컴퓨터에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 BPF 도어는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냐? let 종류의 악성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조작할 수 있는 게 이 BPF 도어다. 그냥 정보만 가져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BPF 도어가 발견이 되었다고요. 여기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쉘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커가 여기에 들어와서 내부망으로 횡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두 번째, 얘만 건드렸겠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그 해커 데려다가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양심인가요? 아무튼 그렇대요. 뭐 조사 결과는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된 악성 코드가 요런 종류의 악성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가 털렸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SKT님 제발 이번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털렸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SKT도 모르는 거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여기가 털릴 정도라면 이미 여기는 끝났겠죠. 아무튼 이게 최대한 빨리 밝혀졌던 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KT가 지금 요거는 어디까지 해킹을 당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악성 코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BPF 도어 무슨 악성 코드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는데?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어디에서 분명 뚫려서 진입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업무망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과 같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여기도 내부망이에요. 인터넷으로는 못 들어가 여기. 근데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일 수밖에 없어. 왜냐?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들 추측하는 거야. 왜냐면 말해줄 사람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는 추측밖에 못하는 거죠. 첫 번째, 고도화된 정밀한 의도된 공격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해킹 그룹이 SKT를 털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냥 한국의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침투를 했다. 그래서 뚫고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SKT 전체가 털렸다고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고도화된 정밀한 공격을 수행해서 내부 핵심 데이터까지 가져간 거였다면 사실 SKT 전체가 지금 털렸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도화된 정밀한 이 의도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범죄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해킹과 좀 많이 다른 점인데 보통은 해킹이 일어나면 해커가 더 발작을 해요. 원래 해킹이 일어나면 다크웹에서 이미 난리가 나야 돼. 정상적으로. 그쵸? 여러분들 제가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업적인데 SKT 우리나라 대형 통신사의 핵심 코어까지 들어갔다. 다크웹계에서는 엄청난 이력이 된단 말이야. 엄청난 커리어야. 근데 없어. 다크웹에 그 누구도 이 데이터를 판다는 사람도 없고 했다는 사람도 없어. 어그로를 끄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는 건 범죄자 해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에이 노말팅님 말이 됩니까? 해커는 뭐 범죄자지. 범죄자 해커가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해커는 범죄자지. 아니요, 있어요. 이분들은 범죄자 아닙니다. 범죄자 해커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블랙 해커들이나 범죄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이거는 국가기관의 배후가 있는 해킹 그룹일 가능성도 있다. 일단 일반적인 해커들의 행동과는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럴싸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고도화된 정밀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악성 코드가 있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더 말이 안 됩니다. SKT가 뭐 동네 가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해도 여기는 대형 통신사예요. 보안이 그래도
아닌가? 이것도 선입견인가? 아, 야, 그치.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악성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된 공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럼 이런 고도화된 공격이 아니라면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내부자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악성 코드가 있는 건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누가 여기다가 다운로드 하지 않는 이상 내부자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 혹은 플러스죠.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고 플러스 조직적인 해킹 그룹의 소행. 그래서 내부자의 도움으로 공격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해커 그룹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침투를 했다.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럼 결론은 무엇인데요? 결론은요. 악성 코드가 아직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른다가 사실 정답입니다. 아직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요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차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물론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납득은 좀 힘든데 어쨌든 1차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지켜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 2차, 3차 최종 조사 결과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해커가 선량한 마음으로 나는 HSS만 정밀하게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갔어. 그러면 해프닝이 될 겁니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끝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해. IMEI가 문제가 아니었어. SKT 네트워크 서버를 혹은 통신망을 전부 재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3사 통신사가 아니라 2사 통신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이거는 결과가 조금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SKT가 이번에 심 정보가 유출되는 게 발견이 되어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이야기했죠. 북한 소행이면 시나리오가 뭐였을까요? 그랬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유심 정보가 털렸는지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커 그룹이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넣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공격을 진행하겠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해봐요. SKT 이용하는 사람이 암호화폐에서 5천만 원이 털렸대. 그 사람이 저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으이구 그러니까 의심되는 앱 깔지 말라니까 이러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그 사람만 억울한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통신이 먹통이 되더니 돈이 털렸다니까요. 이게 2022년에 있었어요. 유심 정보를 빼돌려서 2.7억 가상화폐를 꿀꺽 KT망 사용자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놀라운 건 이거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KT는 가져갔는데 KT는 못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 심지어 KT에서 싹 다 가져가서 필요한 애들 골라가지고 몇 명 공격해보고 그 다음에 했던 사람들이 SKT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걸렸을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위험한 상상이지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SKT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SKT가 지금 찍히고 있지만 아마 KT, LGU 플러스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다 전수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SKT만 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얘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보 켰을 겁니다 지금. 아무튼 결론은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프닝으로 끝나자 라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